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이거는 되게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누군가 만든 자료인데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좀 아시고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준비해봤으니까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IT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라고.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 뭘 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IT 기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최근에 AI 쪽 하면 이제 나오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요 세 가지 이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사실 보시면 플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일단 설계를 해야죠. 그 설계하는 기업이 뭐 전자설계 자동화 IP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시놉시스 그리고 이제 카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전자 설계 자동화, 그러니까 설계를 자동화시키는 기업인데 이것도 참고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IP 쪽 ARM 같은 기업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설계 쪽은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긴 있지만 일단 ARM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되게 좀 눈에 띄긴 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칩 설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설계와 칩 설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계로 넘어가는 거고, 보시면 여긴 되게 많죠. 엔비디아, 뭐 인텔, 엔비디아, AMD, 삼성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기업 있죠. 여기 보면은 오히려 그 설계 관련 우리가 팹리스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삼성도 설계가 있어? 있어요. 삼성 내에서도 이제 설계 관련 쪽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되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핫하지 않아서 그렇지, 삼성 내에도 칩을 설계하는 반도체 칩 설계하는 팹리스 쪽 부서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칩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걸 생산을 넘긴다 하면 보통 이제 팹리스 기업 위에는 보시면 여기에 삼성도 이제 팹리스가 부서로 있긴 있지만 삼성은 오히려 이 팹의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게 어디다? 인텔과 삼성과 TSMC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도 남겨드려,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꼭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최근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인텔이 어쩌다가 인텔이 어쩌다가 명을 건 파운드리 사업 3년 만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인텔 파운드리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재진출했는데 창사 56년 만에 최악의 실적 부진에 매각 카드까지, 지금 매각이냐 분사냐 지금 되게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팻 게스잉어 같은 경우는 시장의 회의론에 더 민첩해질 것이다라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얘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생산 팹, 즉 공장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3개가 있다. 인텔과 삼성전자와 TSMC 3개의 기업이 있는데, 제가 왜 계속 막 뭐 팹리스 파운드리 얘기하면서 삼성은 TSMC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인텔이 따라와가지고 막 그 기사는 그렇게 났잖아요.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인텔이 당장 뭐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것처럼 막 점유율을 따라잡아가지고 막, 아, 삼성전자는 안 그래도 뭐 TSMC를 따라가야 되는데 막, 야, 이게 인텔까지 따라오면은 진짜 삼성도 진짜 인텔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우리 삼성이 불리한 게 아니야. 또 온갖 기사는 뭐 다 나오고, 너무 좋아도 안 되지만 너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인텔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인텔이 그냥 찾아봤다 최근에 여기 어느 정도냐면은 인텔 시가총액이 100조 한 120조 되나? 120조? 근데 젠수당 재산보다 안 돼요. 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120조라고 하면은 와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미국 기업을 볼 때는 스케일이 더 크기 때문에, 야, 120조 하면 난 1조도 없는데 120조 하면 곱하기 120,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기업과 상대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상대적으로 확 뭔가 느낌을 하고 오게 말씀드리면, 어 인텔의 현재 시가총액은 젠스당의 엔비디아 CEO의 개인 재산 수준도 안 됩니다. 오케이? 포인트. 요 정도면 뭔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현재 좀 팩트를 정확하게 좀 읽을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팹이 있고 세미캡이 있는데 세미캡 같은 경우는 뭐 램리스 또 ASM 이런 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겹들도 우리가 어프라이 머티리얼스나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겹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들 라인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이 칩은 반도체는 넘어가죠. 어디로? CPU, GPU, ASIC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과 네트워크 인프라와 데이터 스토리지 요 세 가지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자 써요. 그 보통 우리가 지금 보면 제일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게 어디입니까? 컴퓨팅과 네트워크 인프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련주들 중에 AI로 엮여가지고 이게 어디가 AI 관련주로 차기 AI 관련주로 사실은 엮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퓨팅 CPU, GPU, ASIC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건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핫한 건 GPU입니다. 근데 CPU랑 GPU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들이 인텔이 CPU, GPU 다 하죠. 인텔이 사실은 지금 저렇게 막 간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CPU 하면 인텔이었어요. 거의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좀 뭔가 경영상의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GPU는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AMD 뭐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엔비디아고 사실 GPU에서는 인텔보다는 뭐 거의 뭐 엔비디아랑 AMD만 보면 될 수준인데 인텔도 끼긴 껴요. 근데 인텔이 최근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지금 이 파운드리 사업 메가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손실 자체가 뭐 거의 뭐 몇조 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아요. 지금 되게 인텔이. 그래서 이제 인텔은 이쪽으로 들어가기 조금 이제 민망하죠. 민망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IC 사실 제가 이거를 입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SIC를 좀 설명드리면 자, 요겁니다. 그냥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총 네 가지입니다. GPU와 FPGA와 ASIC와 그리고 뉴러모픽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요겁니다. 구조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SIC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ASIC 요 모델은 우리나라 AI 반도체 시장을 좀 조사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반도체 구조입니다. 이게 특정 목적에 맞춰가지고 제작된 주문형 AI 반도체를 의미해요. ASIC. 여러분들 자 주문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맞춰가지고 맞춤형 반도체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ASIC예요. 그리고 뉴로모픽 같은 경우는 일반 반도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뉴런과 이 시냅스 구조인 우리 뇌 모양 있잖아요. 그 뇌를 좀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 처리나 뭐 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한 반도체 기술인데 조금 이건 아직 좀 더 가야 되는 미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발전이 또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몸에다가 막 칩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뭐 몸에 막 뭐 넣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GPU와 FPGA와 ASIC와 뉴로모픽을 정말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 특징이 있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CPU보다 코어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렬로 이제 연산 처리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게 이제 GPU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GPU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많이 구현하기 때문에 최근에 GPU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유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FPGA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반도체는 이제 회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한번 회로를 해놓으면 변경이 불가능한데 FPGA 같은 경우는 활용 목적에 따라 회로를 유연하게 딱 변경시킬 수 있어요. 보시면 딱 그 회로 모양이 중간에 딱 돼 있죠. 그러니까 딱 뭔가 딱 고정돼 있는 이제 기본 이제 반도체랑은 다르게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반도체랑은 다르게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회로를 되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FPGA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SIC 방식은 여러분들 고객님들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해달라는 그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주문형으로 맞춤형으로 해드릴게요. 그 반도체고요. 뉴로모픽은 뇌를 따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저는 이건 조금 그렇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뭐 엔비디아, 마벨이나 뭐 브로드컴이나 쭉 있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스토리지. 이게 데이터 스토리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또 포인트 하나 잡아야죠. 요 밑에. 기반 시설. 최근에 이게 이쪽에서 기반 시설 라인에서 AI 관련주들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전력 관리, 이튼. 그리고 이제 냉각 쪽, 버티브가 있는데, 이게 상장사 중에는 사실 버티브가 사실 제일 좀 핫해요. 냉각. 그러니까 제가 이거 했나?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했구나. 그러니까 냉각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칩이 있다라고 보면은 칩 전체를 기름 같은 그 냉각수에 전체를 다 담궈가지고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회로 중에 특정 부위에만 되게 열이 많이 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넣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특정 부위에다가 냉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담궈요. 그냥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버티브가 조금 핫하고 버티브가 미국의 상장사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도 쭉 있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장비 제조, 대리나 HP, 네, EMC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와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오죠. 쭉 있죠. 뭐 다 들어보는 기업들이죠. 엔비디아나 뭐 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르,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는 뭐 메타나 뭐 이런 것들, 애플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한번 그리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머릿속에 전체적인 큰 도시, 이게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들 잘 고르셔가지고 결론은 뭐다? 투자에 성공하면 장땡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